부러지면 이 책임이다. 볼게요. 황혼이 깊어지는 길목음에서 이거 저녁인 거 알 수 있죠? 황혼이 짙어지는 길목음에서 저녁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녁이에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게 저녁이어야 하느냐? 한 이쯤 맞지? 나오죠? 아니 이게 흰 그림자잖아요. 근데 요게 37번의 보기를 보면 애정의 대상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공존의 대상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기도 하단 말이지. 그래서 없애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 근데 없애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러니까 못 없애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없앤다고 치면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림자는 언제 사라져요? 해가 없을 때 사라진다고. 그래서 저녁 때 되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황혼 하루 종일 시들은 길을 가만히 기울이면 하루 종일 내가 좀 고생한 거 파악되죠? 하루 종일 시들은 길을 가만히 기울이면 하루 종일 뭔가 고민을 했던 거고 고뇌를 했던 거지. 근데 왜 고민하고 고뇌해요? 얘랑 관계 있을 거야. 하루 종일 시드는 길을 가만히 기울이게 되면 땅검에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땅검이라고 하는 건 밑에 있지만 땅검이잖아요. 땅검이가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고. 아무리 여러분들 집중을 한다고 해서 그 소리가 들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들리겠느냐? 다음 봐봐.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과연 총명했던가요? 과연 들어가면 좀 이해가 될 거야. 나는 과연 총명했던가요? 보세요. 나는 총명했던가요?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아니죠? 아마 아닐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야. 나는 답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표현법이에요? 이거 서류법이죠. 서류법.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네, 총명했지요가 답이에요. 아니요가 답이에요. 분위기상 아니요가 답일 거예요. 그럼 나는 총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나는 발자취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똑한 거 아니다. 나는 발자취 소리를 들을 정도로 뭐 열심히 내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이게 지금 발자취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라고. 들린다예요. 발자취 소리가 들린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왜 들려요? 하루 종일 시달리고 하루 종일 고뇌하고 하루 종일 고민하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슬슬 주변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고 내 마음속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고민 고뇌를 했더니 슬슬 들리더라. 뭐가 내 주변 상황이 잘 들리더라. 그래서 그 다음 봐봐. 이제 연결해서 보세요. 이제야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이게 위에 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시들었더니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하루 종일 뭔가 고민을 고뇌 이런 걸 했더니 발자취 소리가 들린다. 이거랑 연결해서 보면요. 모든 것이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왜 어리석게도 해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에 좀 늦은 거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지. 그렇다면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작하자가 이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니네가 공부해야 되는 건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뭐예요? 뭐일 것 같아요?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거? 이런 건 아닐 것이고 그럼 아마도 내가 고민했던 거 나의 고민, 나의 고뇌, 나의 갈등 이런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뭘로 봐야 돼요? 결심한 거라고 봐야 돼요. 결심하거나 결정하거나 드디어 뭔가를 결정하고 결심한 거라고. 그럼 그 결정이 뭐고 결심이 뭐냐? 밑에 나와요. 오래 마음 깊은 곳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날을. 그래 요거잖아요. 나의 고민과 고뇌와 갈등. 근데
이게 얼마나 고민을 했대요? 오랫동안. 굉장히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수많은 날.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 고민 고뇌야. 뭔가를 고민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수많은 날을. 그래서 결과는 뭐죠? 굉장히 많은 날을.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에서는 보통 요 사이의 갈등이라고 쉽게 말하면 되긴 되는데 1대1로 대응이잖아. 1대1 대응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를 쓰고 싶은 마음,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 편히 살고 싶은 마음 되게 많은 거야. 수많은 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나를 다 뭔가 힘들었던 그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재고장으로 돌려보내면 재고장으로 보내요. 근데 니네 헷갈리면 안 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내요? 돌려보내요. 보내는 거는 그냥 어딘가 보내버리는 거야. 돌려보내는 건 원래대로 보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이제 뭐가 사라져요? 이게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결심을 한 거고 어떤 결심인지 모르지만 그 결심이 얘랑 관계 있는 건 알아요. 어떤 결심이에요? 그래, 수많은 날을 돌려보내야겠다. 그래서 이 수많은 날을 돌려보내는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던 것이 어떻게 되죠? 이거 좀 봐봐. 갈등이 해소되었다. 갈등을 극복하였다. 갈등을 사라지게 했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느낌상. 해소, 극복, 사라지게 하는 거? 어느 거? 셋 중에. 셋 중에 좀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거. 흰 그림자를 보냈어. 수많은 날을 보낸 거 맞아요. 내가 했던 고민과 고뇌는 아마도 이런 거랑 관계 있는 걸 거야.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고뇌가 어쨌든 끝난 거잖아요. 내가 지식인으로 살까 치인으로 살까 갈등하던 거를 끝낸 거잖아. 해소, 극복, 사라지는 거. 어린 거. 하나하나 갈까? 해소는 적당히요 좀 그래요. 의미는 다 비슷해. 갈등 해소, 갈등 극복, 이겨낸 거, 갈등을 사라지게 하는 거. 다 어쨌든 얘가 없어지는 건 맞아요. 얘 맞는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어제부터 쓰러진다 이제. 얘 어때요? 해소가? 맞은 거 같아? 좀 아닌 거 같아? 다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조금 더 뉘앙스를 명확하게 가야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해소는 어때요? 보통 해소는 어떤 의미예요? 느낌이 해결 쪽이겠지? 해결해서 없애버리는 거. 극복은 이겨낸 거. 사라지는 거는 그냥 덮어둔 거. 셋 중에 가까운 건?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약간 이해를 해야 돼. 요 고민도 한번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힌트가 있긴 해요. 잘 보면 요 셋 중에 그래도 가까운 게 뭐인 거라고 하는 거는 보이긴 할 거야. 셋 중에 어떤 거에 가까울까? 3번이 맞아요. 왜요? 이유는 칠판에서 근거 찾아봐. 칠판에 써 있는 것 중에 요게 그래도 가깝다는 거 할 수 있는 근거는 이쪽에 있는 흰 그림자는 애정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흰 그림자가 싫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싫은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얘를 보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완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애써서 돌려보내고 잘 설득해서 너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애정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봐. 그냥 덮어둔 거야. 사라지게 한 것 뿐이에요.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그러면 이거 봐요.
여기까지 볼 때 흰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를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잖아.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되는 시작하자의 마음 상태는요, 아쉬움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아쉬운 거, 조금 섭섭한 거, 내가 보내긴 하지만 좀 섭섭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야, 니네 노란색은 딱 하나였어? 아니 어떡하지? 깨트렸는데? 야, 8반 누구지? 어디랑 8반 아니야? 어? 뭐라고요? 어디랑 가서 분수 좀 갖고 와. 내가 할게. 편집하기 귀찮은데. 올 때까지 그냥 흰거 파란색, 빨간색으로 합시다. 그래서 아쉽다 아니면 섭섭하다 그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개념은 이게 핵심이에요.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아쉬움은 한 번 더 이야기해요. 흰 그림자들 하나가 아닙니다.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누가요? 내가 사랑하던 거야. 확실하게 이 얘기를 또 하죠. 내가 애정을 쏟아붓던 그런 대상이야. 근데 그런 걸 보면 둘 중에 어느 게 흰 그림자에 속하는지 아직은 명확치 알 수 없으나 이쪽으로 갈 겁니다.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상, 윤동주 시인도 타고난 시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다 표현하고 싶어서 시를 쓰시는 거니까 아마 일장정기가 아니었다면 행복하게 시를 쓰고 사셨을 거야. 근데 그게 안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요? 윤동주 시인이 유학을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죠? 유학 갔죠? 어디로? 20대 초반에 일본으로 유학 갔잖아. 근데 니네 꽤 많이 알고 있더라고. 일본으로 유학 갈 때 선결 조건이 뭐예요? 윤동주로 못 가요? 뭘로 가야 돼요? 청식개명 해야 되지? 요거 해야 돼요. 근데 가서 뭐 공부하죠? 문학 공부하는 거야. 타고난 시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서 가셨는데 가자니 창씨개명을 해야 돼요. 근데 걸리잖아. 또 민족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와 윤동주는 대단해라고 하는데 윤동주 창씨개명에 뭔가 이상한데? 이런 개념. 요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괴로워하고 나는 쓰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없진 않아 있겠고 이런 개념도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윤동주 씨한테 실망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나왔죠?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요것들 이 요것들이 뭐예요? 내 모든 것이에요. 다 돌려보내는 거야. 내 거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물론 돌려보낸 것 중에 요것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요것도 있는 거야. 내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 나한테 남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허전하죠.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기분이 어때요? 뭔가 텅 비었을 거고 아쉬울 거고 좀 섭섭하는 것도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잠깼어? 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볼 때 좀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세요. 마지막 지우고 설명하고요. 여기까지 그렇게 쭉쭉 따라오는 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면 시는 좀 수월합니다. 써놓고 볼게요. 신명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하루 종일 쉼 없이 풀포기나 뜯자. 풀포기. 질문 하나 합시다. 이 두 줄에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뭘까요? 이 두 줄에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 힌트를 몇 개 줄게요. 이것도 있고
다음에 요것도 있고 그리고 요것도 있고 물론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핵심이니까 시적화자의 정서는 혹은 이 두 부분을 넣은 시적화자의 그러니까 그 시인의 의도는 뭘 드러내려고 뭘 표현하려고 앞에는 쭉 흐름이 왔잖아. 아 힘들다. 아 하루 종일 고민했다. 아 하루 종일 고민해서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내 모든 것 다 돌려보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고민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좀 아쉬워.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뭐일까요? 어떤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신념이 기쁜 의젓한 양처럼 하루 종일 싫어하시 풀포기나 뜻자. 힌트는 요 세 가지.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해. 다 중요해. 아니면 다른 질문 할까?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뭔가 어색한 표현이 하나 있을 거야. 빨간 거 표시한 거 셋 중에 뭐가 제일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아? 의도가 다른데? 이게 안 맞아야 되는데? 보통 이거 언제 쓰죠? 이 보조사? 밥이나 먹자, 공부나 하자, 집이나 가자, 퇴근이나 해야겠다, 나. 다른 거 할 일 없을 때 쓰는 보조사잖아. 그래서 이 시를 보고서 약간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선생님 신념이 깊은 거는 좋은데 지금 이 사람 신념이 깊다 이해하는데요. 그리고 의젓한 양처럼 이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데 신념이 깊으면 의젓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걸로 봐요. 더 이상 고민 없이라고 보면 돼요. 더 이상 나는 쓸데없는 고민하지 않겠다. 근데 그러면 풀포기를 뜯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부러 쓰신 거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의무가 뭐죠? 얘 뭐 하는 게 자기 직업이에요? 직업이라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얘 직업은 풀 뜯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루 종일 그리고 무언가 비굴한 거 말고 의젓한 양처럼 풀포기를 뜯겠다는데 요거 하는 거 말고 다른 거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하루 종일 고민 없이 할 일을 하겠다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념이 깊도록. 그러니까 요 두 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무슨 격한 표현이 있는 건 아니잖아.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해지는 거는 바로 요 나 때문이에요.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하겠다. 다른 거는 하나도 하지 않겠다. 다른 거는 나한테 없다 얘기해요. 이 나를 써서 그거를 강조한 표현이 바로 이 마지막 두 줄. 자, 그래서 37번 먼저 볼게요. 보면요. 흰 그림자 암담한 시대의 현실 고뇌로 지친 화자의 분신이 분열된 자아를 상징한다. 이 흰 그림자가 나입니다. 나 분열된 자. 공존과 애정의 대상인 동시에 내면 갈등 유발한 대상이. 그러니까 미묘한 거야. 얘는 내가 돌려보내고 싶기도 하고 돌려보내고 싶지 않기도 해요. 나하고 똑같으니까 불질이잖아. 화자는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냄으로써 갈등을 극복. 자, 거기 극복이라고 써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갈등을 봉합 정도는 어떨까? 그냥 덮어두는 거 중립적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번민에서 벗어나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고민에서 끝났잖아요. 난 더 이상 시인만을 살 건 아니야. 민족을 위해서 살 필요도 있는 거야. 고민을 끝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신나고 기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기쁜 마음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윤동주 시인의 다른 시 나오잖아요. 1번 하루 종일 시드는 귀 오래 괴로워하는 것을 통해 시대와 질서 고뇌로 지친 화자의 모습 맞죠? 하루 종일 시든 거 귀.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 오랫동안 수많은 날을 재고장 돌려보낸다는 것을 통해 분열된 자를 떠나보낸 화자의 모습 보내는 거니까 좋고요. 3번 흰 그림자들을 연연히 사랑했다. 애정. 자, 4번 보세요.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서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사랑하던 내 분신들을 돌려보내고
허탈하거나 허전했기 때문이겠지. 내면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 공존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건 전혀 관계없는 거 붙여놓은 거죠. 내면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상황을 짐작하는 건 나에게는 수많은 내가 있다. 할 거면 그 정도를 찾아야 합니다. 돌려보내고 나서 허전함을 느끼는 건 그 돌려보낸 대상들에 대한 나의 애정을 찾을 수 있는 것 뿐이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를 찾아봐라 그러면 요거 찾아야지. 그림자요. 그림자 여러분들 떨어뜨릴 수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서 있는데 그림자 멀리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4번은 그림자를 찾으면 되기는 돼요. 공존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상황은 그림자를 통해 알 수 있다. 굳이 찾자면 5번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묵묵히 지탱해 나가고자 하는 화제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흰 그림자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연어의 나이트 볼게요. 연어의 나이트도 여러분들 흔한 게 아니라서 아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연습해 볼게요. 야, 니네 이번에 6월달 거 2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나 니네 거 가채점 한거 봤거든요. 이런 거 비밀 얘기인데 잘라야 돼. 2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오, 2번 맞은 사람. 이번에 57 비교하는 거. 이거 진짜 잘라야지. 20% 맞았던데? 얘네 170명쯤 되잖아? 30몇 명 맞은 건데? 몇 번이요? 2번을 8번은 야 8번 몇 명이냐 얘네? 20명? 딱 20명? 그러면 10%가 2명이지. 근데 어떻게 15% 나왔지? 얘는 15%인데 8번? 3명인가? 3명이구나. 야 3명 맞았어요. 8번. 그럼 안 돼요. 틀렸지? 기억 안 나. 틀린 거. 틀렸죠? 틀렸지? 그치, 거의 다 틀렸어. 내가 찍은 게, 내가 보고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틀렸을 거야. 아니, 왜? 왜 틀렸어? 2번을? 2번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2번이잖아요. 왜 틀렸지? 너 틀렸지? 틀렸네. 기억 안 나면 틀린 거야. 어떻게 2번을? 2번이잖아, 2번. 왜 틀렸어? 왜 틀렸지? 너 틀렸지? 기억 안 나면 틀린 거예요. 너 틀렸지? 틀렸지, 너 2번. 57. 왜 틀렸지? 되게 쉬웠는데? 어이없이 틀렸네. 절반도 아니고. 봅시다. 연어의 나이트예요. 일단은 제목서부터 여러분들이 어색한 거를 생각해 주면 좋아요. 연어는 나이테가 없죠? 나이테는 어디에 있어요? 나무에 있는 거죠? 연어에는 굳이 찾자면 뭐죠? 나이테에 해당하는 거 굳이 비슷한 거를 찾자면 이게 비늘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엮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어에는 비늘이 있는데 시인이 볼 때 나무에 있는 나이테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사성을 가지고 시를 쓰는 건데 유사성을 시를 쓰긴 썼지만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이 둘은 친숙한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러 어색하게 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시를 끌고 오니까 독자들은 여기서 약간의 신선한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게 되냐, 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38번이에요. 잠깐만 학습활동부터 봐요. 38번. 연어의 나이테는 생애 형식이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연어와 나무 사이 유사성을 중심으로 두 대상을 연결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 연어의 나이테의 핵심은요, 바로 생이에요. 인생이에요. 인생의 형식.
그럼 니네가 이거를 연어의 나이트라는 시를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과연 어떤 식으로 인생이 흘러가느냐? 쪽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은 이해가 좀 수월합니다. 낯선 대상과 낯익은 대상을 연결함으로써 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두 대상 연결되는 양상과 시적 의미를 탐구해 보도록 하자.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낯선 대상이고 어떤 게 낯익은 대상이에요? 근데 요새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트에 많이 팔잖아. 어느 게 낯선 대상이에요? 요게 낯선 대상이에요. 그리고 요게 낯익은 대상입니다. 그래도 자주 보던 거, 하지만 잘 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이테를 활용해서 연어를 이해하면 돼요. 진짜 연어는 아니고 아마 사람으로 가도 될 거야. 본문 봐요. 잘라놓은 연어의 살 속에. 근데 여러분들 그 연어를 먹을 때 보면 이 비닐이라기보다는 살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연어 살은 진짜 나이테 같은 게 있습니다. 연어 살이 약간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한 덩이가 있다고 치면 약간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적하자 시인은 이거를 나이테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이테는 1년에 한 주씩 생기죠. 1년에 한 주씩 생기지. 시작입니다. 잘라놓은 연어의 살 속에는 나이테 무늬가 있다. 나이테하고 비슷한 무늬가 있대요. 연하디 연한 연어의 살결에 되게 연하죠? 근데 이게 차이점이에요. 얘는 연하고 나무는 단단해. 분명히 달라요. 얘는 식물이고 쟤는 동물인데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나무처럼 단단한 한 시절이 있었다는 뜻이리라. 그러니까 얘가 단단하고요. 1년에 한 줄이에요. 요 속성과 요 속성을 연화 쪽으로 끌고 가죠. 뭘 이용해서? 나이테 무늬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거에서 중력을 거부하고 하늘로 솟구치던 나무를 그래 맞죠? 나무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로 크잖아요. 근데 원래 중력은 밑으로잖아. 나무의 생장은 위쪽으로, 중력은 아래쪽으로 거부한다고 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중력을 중요한 말은 뭐예요? 거부예요. 그냥 크는 게 아니고 시인과 시적하자는 그래 나무는 뭔가를 거부하는 존재야 라고 본 거야. 중력을 거부하는 솟구치던 나무를 눈바람이 주저앉히려고 할 때마다 근데 계속 눈이 이렇게 오잖아요. 눈이 이렇게 펑펑펑 오게 되면 주저앉힌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눈이 주저앉힌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자꾸 나무를 크지 못하게 할 때마다 주저앉히게 할 때마다 제 근육에 새겨놓은 굴렁쇠까지 단단한 것이 나무의 나이테이듯이 여러분들 나이테는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요? 처음에는 이게 슬슬 크다가 이렇게 슬슬 크다가 한 겨울쯤 되면 얘 덜 크게 하는 겁니다. 압축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느슨하게 커야 되는 게 겨울이 되면 이렇게 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봄, 여름이 되면 느슨하게 커지고 다시 겨울이 되면 압착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단단하게 표현되는 요 부분이 요 진하게 표현된 부분이 이거를 이겨낸 거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연화한테는 요거예요. 제 근육에 새겨놓은 굴렁쇠가 단단한 것이 나무의 나이테이듯이 나무의 나이테 설명했죠. 한사코 아래로만 흐르는 물길을 거슬러 폭포를 깨우는 연어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지식으로 알 테지만 연어는 회귀하잖아요. 이렇게 물이 흐른단 말이지. 근데 연어는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훌쩍 이렇게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 속성하고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폭포수를 뛰어넘는 연어를 사나운 물살이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나운 물살 얘가 똑같은 거는 요거잖아요. 눈 주저앉히려고 하는 눈
그래서 보면은 연어와 나무는 거의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거부하는 거, 방향. 나를 방해하는 걸 이겨내려고 하는 것. 두 가지 속성에서는 유사성이 있죠. 하나한 물살이 내동댕이 칠 때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근데 위에 나무에서는 없었던 연어의 속성이 여기 나와 있죠. 10번이고 20번이고 솟구쳐서 여린 살 속에 쓰라린 햇살이 나이테로 쌓였으리라. 그러니까 여린 살 속에 똑같아요. 여린 살 속에 요게 생겼으리라. 생겼다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추정하고 유사성을 가지고 비유적 표현을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 못하지만 그렇게 쌓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펴놓은 원목의 나이테가 제가 맞은 눈바람을 순한 향기로 뿜어내놓듯이. 이게 이제 나이테가 나중에 잘라놓은 다음에 여기서 뭔가 자기 나무 자체 향기를 보내잖아요, 밖으로. 연어의 살결에서는 강물 냄새가 나는 것이다. 이 강물 냄새는 그래서 뭐죠? 연어의 인생의 본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은 어미 연어의 나이테를 먹은 새끼 연어가. 자, 요게 좀 특이한 건데, 근데 좀 달라요. 왜냐? 나무는 몇백 년이고 잘 살아. 아무도 잘난 데좀 막 살아요. 이 연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연어는 알을 낳죠. 그 연어 새끼들이 커서 어떻게 돼요? 부화돼서 어미 연어 뜯어먹죠. 그러니 생애 형식에서는 차이가 생겨요. 나무는 일방향이에요. 그냥 크는 거야. 우리 상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연어는요? 뭐라요? 그게 여기에요. 어미 연어, 죽은 어미 연어의 나이테를 먹은 새끼 연어가 폭포수를 뛰어넘어 몇만 년을 두고 다시 극악에 회귀하는 것은 다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연어 쪽으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부하고 도전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영원히 돌고 있다. 근데 나무는 물론 이게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어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그 후대로 이어준다. 그게 연어의 특성이겠다. 38번 볼게요. 1번 기역과 제 근육은 연어의 살과 제 근육은 유사한 형태의 무늬를 지녔다. 연결되죠? 그래, 제 근육은 나무 쪽 나이테를 이야기하는 거고 연어의 살 속에는 이런 흰 무늬 있고요. 단단함이 있다. 연어에도 단단함이 있다. 가능하죠? 2번 니은과 솟구치던 나무 폭포수를 뛰어넘는 맞잖아. 똑같죠? 속성이 연결돼요. 아래로 향하는 힘을 거부하는 연결되어서 강인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좋죠? 3번 디귿과 눈 바람. 아까 얘기했잖아. 요 산화한 물살과 요 눈들은 일치합니다. 방해하는 존재 아니면 좌절시키려고 하는 존재들. 부단히 반복되는 시를 겪어내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좋죠? 4번 리을과 순한 향기는요. 강물 냄새와 순한 향기는 시련을 겪은 결과 맞지? 그래 이런 나이트 이후에 보여주는 거고요. 강물의 순한 물결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둘이 연결됩니다. 자, 마지막 5번이요. 미음과 한 시절은 자 이게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나무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방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한 시절이잖아. 근데 연어는 어떻게 되죠? 무한 반복이에요. 죽은 어미 연어의 살을 새끼가 먹잖아. 그래서 이 둘은 차이점이에요. 대상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둘 다 자연의 순리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얘는 돌고 돌아 끊임없이. 나무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 나무가 여기서 씨를 퍼뜨리면서 그 씨가 이 나무를 뜯어먹는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나무는 한 시절, 천년이든 만년이든 얘는 몇만 년 동안 돌고 도는 거. 이들은 차이점이야. 그래서 5번은 답이 아니죠. 강으로 회귀하는 연어가 나무처럼 상을 끝나면 안 돼. 연어는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이어줍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36번 간단하게 갈게요. 1번, 3번, 4번, 5번은 다 아닌 건데 1번은 동일한 시행을 반복해서 하는 거는 가나 둘 다 없고요. 3번 색채어는 색깔 들어가야 돼요. 색채어는 가에 있나요? 나에 있나요? 어디 있죠? 색채어. 색채어는 색깔 확실하게. 시각적 이미지하고 헷갈리면 안 돼. 색채어. 확실하게 색깔이 보이는 건
뭐 나오죠? 흰 있잖아. 제목에도 있잖아. 나에는 없습니다. 안 돼요. 명령형 어조는 둘 다 없고요. 음성 상징어. 선생님 왠지 있을 것 같은데요? 발자취 소리. 저거 없잖아. 근데 나는 있지 않아요? 어디에? 사나운 물살 콸콸콸 이런 거 없잖아요. 안 돼요. 없습니다.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 확실하게 나타나야 돼. 2번은 가에서는 나는 총명했던 가요. 그 다음 나에서는 아니겠는가. 선생님 이거 소리법 아니에요? 관계없습니다. 표현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미만 찾으면 돼요. 답은 그 몇 번이요? 되게 쉽게 2번이요. 원래 이 지문은 되게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생각해봐. 이 시도 난린 것도 되게 어려웠지만 문제를 검토하면서 되게 쉬워졌다는 거. 아마 니네 이번 다음번 11월 모의고사 때도요. 아마 문학은 되게 쉬울 겁니다. 물론 쉽게 낸다고 문제를 대충 만드시는 건 아닌데 특히나 니네 이번에 원격 수업 때문에 더 쉬워질 거야. 답은 됐고요. 자 넘어갑시다. 이번에